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미리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집 담보대출 알아볼 때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하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은 요령 있게 잘 상담이 가능한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내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가 이제 본인의 신용인데, 이 신용점수 핸드폰으로 조회가 가능하니까 나이스 신용점수, 그 다음 K12 신용점수 두 계좌 자기가 몇 점 나오는지 체크를 해두면 좋아. 이게 신용점수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마다 취급할 수 있는 리미트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600점대인데 여기서 될 수도 있고, 여기 은행 가니까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점수를 정확히 알아두면 좋고, 그리고 신용 점수에 따라 뭐 가상금리가 붙는 금융기관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점수를 알아두면 좋다. 그 다음에 자기 소득의 특징, 내가 개인사업자인지 근로소득자인지, 근로소득자면 연봉이 얼마인지, 근로소득자 가운데서도 최근에 이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는 자기가 뭐 최근에 이직한 내용이라든가 이직한 후에 연봉이라든가, 그리고 개인사업자 같으면 자기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금액이 얼마나 나온다든가, 또는 이도저도 아니고 자기는 주부라든가 뭐 여타 한 이유로 소득 활동은 하고 있지만 이래서 증빙이 안 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얘기를 해줘야 상담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마다 소득을 인정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거든. 그래서 자기 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는데, 이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도시생활주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담보물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이건 또 왜 그러냐면은 금융기관마다 대부분 아파트는 취급하지만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지 모든 담보물을 취급하는 건 아니거든. 팔아야 될 대출이 요만큼 있는데 수요가 이만큼 있으면 그냥 안전한 아파트만 팔려고 하겠지. 그래서 어떤 곳들은 아파트 상품도 있고 빌라 상품도 있고 단독주택 상품도 있고 이렇지만 어떤 것들은 아파트 상품밖에 없는 것들도 있거든. 그래서 내 담보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본인이 알아야 상담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잘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신청 금액. 신청 금액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 금융기관들도 있어. 금액이 크면 금리를 싸게 해주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금융기관들이 간혹 있어. 자기 신청 금액이 너무 작으면 어디 가나 푸대접을 받기 마련이야. 금액이 작은 분들일수록 가까운 지점 대출 창구에 가서 알아보는 게 상담을 잘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내가 어떤 용도로 받을 것인가, 구입장금 대출이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냐, 또는 기존 대출을 대안하기 위한 대환대출이냐, 이런 종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주택이 몇 채인지, 다주택자면 LTV가 줄어드니까 금융기관의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내가 미리 잘 정리를 해서 상담받을 때 얘기를 해주면 빠르고 효율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담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